가죠. 2020년도에 탈북을 했고요. 양강도 해산에서 온 강 3개입니다. 막노동 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꾸준하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북한에도 돈을 내보내주고 이러거든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요. 가진 기술은 없고 몸뚱아리로 할 수 있는 게 노가다 그래도 괜찮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줍니다. 먹고 살자니 해야죠. 그래도 일하다가 정치는 좀 안 좋지만 그렇게 보잖아요. 아, 가끔 기분은 좋죠 이러고. 북한도 건설 현장이 있는데 최악이에요. 그냥 거치대도 나무로 다 돼 있고 거기는 안전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북한에서는 이런 막노동 하면은 어느 정도 임금을 받아요? 월급이 없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배급이라고 해서 쌀 같은 걸 주는데 대부분 안 나옵니다. 저쪽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반칙 동작들도 많이 배워줍니다. 고안을 치는 것도 진짜로 심판 안 보면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 타면 될까요? 네, 하면 됩니다. 피디님 현장 일 해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죠? 네. 이거 현장에 들어가려면은 네. 교육을 오늘 받게 했거든요. 오케이. 이야, 복잡하네요, 여기가. 이게 현장입니다. 야. 근데 이건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신축 아파트인데요. 네. 제가 하는 일은 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은 에너지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일이네요.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도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길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게요. 엄청 험난하네요, 길이. 형 어디에요? 백일동? 예, 알았어요 형님. 이제 이걸 챙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올라가서 오늘은 제가 일단 이거 양중을 하고 그 집들 보면은 초인종 막 누르고 월패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태양광에도 이게 조작하는 그 박스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면 됩니다 오늘. 이게 그 태양광 설치하는 부품 중에 하나인가요? 네. 인버터라고 박스도 하는 건데 조금 무거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좀 들기 싫어하는 건데 먹고 살자니 해야죠.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020년도에 탈북을 했고요. 양강도 해산에서 온 강 3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몇 층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옥상에서 일을 하니까 제일 위에. 예. 아마 올라가면 바람질 망하고 좀 추울 겁니다. 살짝 무서운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킵니다. 여기 방금 막 중국말로 뭐 나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현장 가면은 호이스트라고 하죠. 대부분 보면은 중국말하고 한국말 같이. 이거 좀 무겁습니다. 아유, 가죠. 뭐야? 이렇게 양중을 해놓고 여기에 다는 거예요, 얘를. 근데 여기서 그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없는 상태에서 난간 설치를 이거를 하고 그리고 태양광 올려서 이렇게 원래는 이거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다 없는 거죠. 이게 좀 무겁습니다. 이거 세우고 올라가서 앙카 또 꽂고 그런 식으로 이거를 저희가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한 몇 명 정도가 필요해요? 인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에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 이거를 네. 설치 다 하신 거예요? 네, 하루에 이만한 거를 서서 저쪽 반대편에 보면 또 있잖아요. 저쪽도 한 3개를 다 끝내는 거죠. 좀 빡셉니다. 이거 하려면. 이게 그냥 이렇게 보여도 앙카를 받고 구멍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은 공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선들이 지나간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마무리 작업 하다 보면은 품이 좀 많이 드는 작업이죠. 처음엔 좀 힘들고 나중에는 좀 지루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 이거죠. 기둥들이 이게 무겁잖아요. 얘도 무겁고 혼자서 들어서 올리고. 이거를 세 분이서 하나하나 다 설치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야,
그리고 또 옥상이라 겨울 같은 경우는 엄청 더 추울 것 같아요.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여름엔 또 더 덥고 얼굴이 그냥 막 새감새감해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태양광 이 작업 이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고깃집 가서 뭐 알바도 하고 있고 옷 장사를 형한테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판넬이라고 하죠. 판넬도 했었고요. 판넬이라는 게 여기는 지금 콘크리트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양철판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판넬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거를 설치를 하는 일을 했고 삼성에서랑 저는 전기 쪽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골조를 보면은 아파트 층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원 스위치부터 등부터 여러 가지 등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저는 시작부터 마감까지 그냥 전기 쪽은 제가 진짜 자신 있습니다. 그래도 일하다가 저렇게 경치는 좀 안 좋지만 저렇게 보잖아요. 가끔 기분은 좋죠 이러고. 제일 높은 데서 이리 보고 어떤 현장 가면은 밑에 학생들이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또 애들 노는 것도 일하다가 쉴 때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형님 운전해서요. 운전. 추위를 별로 잘 안 타세요? 아마 우리 달봉님들 좀 추위를 좀 안 탈걸요? 제 고향 같은 경우는 막 겨울에 뭐 18?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나? 일단은 제가 그런 거를 잘 모르는데 옷으로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저기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양강도 해산이라고 제일 위쪽 백두산 밑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 막 눈이 그냥 옥수로 많고 막 추운 데서 저희는 아마 지금도 눈이 있을걸요. 여기는 지금 크게 산 같은 데 눈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눈도 지금도 있죠. 안 그래도 이제 북한이 좀 춥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추운 데죠 저희가. 제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뭐 점퍼 같은 거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거기 같았으면 패딩을 이렇게 입고 다니죠. 그냥 밖에 딱 나가면은 고향에서 그러죠. 백두의 칼바람이라는데 맞으면은 진짜 짜릿합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 보면은 다 볼이 그냥 새빨개서 12월이나 1월 뭐 대한 소환 이럴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목도리라고 하죠. 그거를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다 착용하고 다녀요. 춥죠 그냥.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있잖아요. 뭐 겨울이 됐는데 뭐 롱패딩을 입고 다닌대요. 저는 진짜로 지금은 뭐 가끔 패딩을 입는데 자켓 있잖아요. 청자켓 막 걸치고 다니고. 아까 한겨울에도요? 한겨울에요. 안 춥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35예요? 이게 호이스트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 개판이네. 몇 개 가져오셔야 돼요? 한 동에 하나씩 일단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와락 다 올리면 괜찮은데 동이 여러 개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휴. 어선이 너무 많이 나갔더니 힘드네요.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세요?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저희 체조 같은 거 하거든요. 일은 한 8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하고요. 오전은 11시 반부터 1시까지 밥 먹고 쉬는 시간이거든요. 또 오후에 1시부터 4시 반까지 일하고 그냥 한 9시간, 10시간 정도 일하는 거 아닐까요? 일하시면 하루 일당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돼요? 이게 일당들이 대부분 다 틀린데요. 일 좀 잘하고 기공 같은 거라고 하죠. 기공분들 같은 경우는 뭐 18에서 20 사이, 그리고 조공 같은 경우는 15만 원부터 17만 원 요 사이. 북한에서도 막노동도 많이 하나요? 북한도 막노동을 많이 하죠. 북한도 건설 현장이 있는데 여기보다 진짜 최악이에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모든 게 잘 돼 있잖아요. 저기 같은 경우는 거치대도 나무로 다 돼 있고 계단이 나무 계단으로 왔다 갔다 갈지자로 돼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더 험하죠. 뭐 여기는 뭐 사실 이런 거 올릴 때도 저희가 기중기를 쓰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기중기가 설치돼 있어도 잘 돌아 안 가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걸 다 날려야 돼요. 그럼 이거를 사람이 나른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거를 한 3, 4일 걸리고. 그렇네요. 안전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현장 일
이렇게 막노동 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기술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공부도 못했고 뭐 어릴 때 축구를 했는데 여기 와서 뭐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다 나니까 어차피 형들 연줄 해갖고 영화도 하고 뭐 알바도 하고 하는데 이 일이 사실은 좀 힘들긴 한데 그냥 돈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에도 돈을 내보내주고 이러거든요.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할머니한테도 돈을 보내주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가진 기술은 없고 몸뚱아리로 할 수 있는 게 노가다 그래도 괜찮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줍니다. 일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이런 막노동 하면은 보통 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요? 북한에서는 직장에서 만약 건설 현장 같은 뭐 일을 한다, 월급이 없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배급이라고 해서 쌀 같은 걸 주는데 대부분 안 나옵니다. 안 줘요? 안 주죠. 잘 나가는 직장을 다녀도 그러면은 뭐 명절 때 뭐 아마 뭐 쌀을 조금 더 많이 준다거나 이런 건 있는데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저기는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릴 때부터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봐왔던 게 뭐 부모님들이나 뭐 삼촌이나 할아버지나 다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속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 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보면은 가정생활을 하는 게 여자들은 뭐 나가서 장사를 하고 남편분들은 직장을 다니는데 이런 현장 일 하시는 분들은 메카리가 없죠. 힘들게 산다고 말을 해야 되나? 돈을 안 줍니다. 어릴 때는 많이 어렵게 사신 거예요? 저 한 16, 17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우 개고생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먹던 강내밥을 먹던 할머니도 있었고 뭐 비료도 먹었고 옛날이라면은 머슴이죠. 다른 집 가서 뭐 일해주고 뭐 쌀을 한 킬로 가지고 온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 명을 지금 비유해갖고 북한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주위에서만큼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흰쌀밥을 못 먹죠. 깡내밥이나 보리밥이나 감자밥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저도 죽도 많이 끓여 먹었고 어릴 때는 아우 또 옛날 생각하니까 뭐 네, 저희 이제 어디 가는 걸까요? 오늘의 운행도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제만 지금 일을 했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인천에서 일하다 보니까 형 집에 있어요. 아마 형 집에 가서 밥부터 먹고 그냥 이 상태로 또 그냥 운행에 갈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형 집에 갈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탈북을 하셨다죠? 20년도 1월에 여기 왔습니다. 와, 그럼 지금 5년쯤 되신 거네요? 네, 만 4년이죠. 아, 4년. 탈북하신 분들에 비교하면 되게 비교적 최근에 탈북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올 때도 전에보다도 경계가 좀 심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어려웠죠. 저도 사실은 타이밍 잘 맞춰 온 거죠. 근데 저 때도 진짜로 어렵긴 했습니다. 저는 백두산 밑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 백두산 밑으로 해갖고 저는 뭐 강리 무릎까지 그냥 왔어요. 산을 좀 많이 탔죠. 뭐 하루 종일 걸고 북한에서 뭐 백두산까지 차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걸어서 아침에 한 8시 떠나서 저녁에 뭐 한 10시 도착해갖고 거기서 또 기다려요. 몰래 강을 넘자면은 또 경비대가 있으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예,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죠. 그 사람들 몰래 숨어서 그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에 군무 교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몇 시부터 몇 시 때 이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라든가 네. 일단은 그 초소 상황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한 새벽까지 살피다 보니까 아 어떤 타이밍에 건너가면 되겠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새벽 한 4시까지 지켜보다가 한 4시 반 5시 때 강을 넘은 거죠. 철조망 들고 자르지도 않고 그냥 들고 기어가지고 장마철에 넘었거든요. 네. 비가 너무 와가지고요. 옷 같은 경우도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식량만 이틀치 식량 챙기고 왔는데 비가 오고 그 산을 넘다가 또 길도 잃어버려가지고 막 산에서 밀림이니까 나무가 빼곡해요. 브로커라고 하죠. 우리를 마중 나오는 사람. 그 사람하고도 연락을 어떠한 위치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를 도착을 못 해가지고요. 그 시계만 있고 이런 내비 볼 줄 잘 모르잖아요. 또 나 소나무 이렇게 있으면은 남쪽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소나무라면은
아지가 우성하잖아요. 네. 그 북쪽은 또 조금 없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계속 길을 찾아가 나라니까 시간이 걸려서 첫날에 못 만난 거예요. 비 오니까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나무 해갖고 불 떼고 뭐 쭈그리고 자고 그냥 얼굴은 진짜로 새까맣고요. 거기서 한 거의 일주일 있었어요, 산에서. 근데 산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식량을 이틀 것만 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식량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은 많이 안 먹거든요. 옥수수 땡기는 거예요. 저 이틀치인데 분명 하루 반 만에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막 굶고 비는 옥수로 오고 하니까 또 나무 아지를 잘라가지고 집을 또 만들어 놓고 불 떼고 하면서 한 3일차 될 때는 북한 다시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참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중국어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전화 좀 한 번만 하자. 그리고 무릎 꿇고 진짜 빌었어요 둘이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핸드폰 또 충전을 하고 그리고 브로커하고 연락을 해서 중국에 있다가 라오스, 태국 걸쳐서 한국에 무사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재미났습니다. 지금은 추억이죠. 춥기도 엄청 추웠을 것 같아요. 장마철인데 옷이 다 젖고 그냥 꼬라지는 그냥 비를 맞고 그 우등불 있잖아요. 우등불에 또 옷을 말리고 비를 맞고 우등불에 말리고 하니까 마지막에 옷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깎아대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종이처럼 접히고 그런 걸 입고 심양까지 도착을 했나. 심양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요. 다르게 볼 줄 알았는데 중국 사람들도 관심이 없더라. 심양에 도착해서부터는 괜찮았죠. 북에 계실 때는 주로 어떤 일들을 좀 하셨어요? 운전직 택시도 몰았고요. 아, 택시도 하셨어요? 택시 기사로도 있었고 그리고 택시 기사를 하면서 축구 선수였었거든요. 축구를 하셨어요? 예, 축구를 저는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라 선수죠. 1군까지는 아니래도 2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체육단이.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축구를 어릴 때부터 한 입장에서 여기 축구랑 한국 축구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거든요. 좀 기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하셨네요. 한국 처음 와서 운전을 하셨을 때 북한이랑 달랐던 점, 좀 그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운전을 하던 입장에서 이게 도로가 지금 너무 양쪽으로 3차선, 6차선 막 이게 너무 잘 돼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기는 차를 탈 맛이 나고 달릴 맛이 난다. 제일 놀랐던 게 이겁니다. 내비.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뭐 글자 몇 개를 그냥 문자로 주면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알아서 안내해 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표말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 표지판. 그런 거를 찾으면서 가요. 10년, 20년씩 운전하신 분들은 다 길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운전을 해서 초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찾는 것도 힘들어요. 가끔 막 뭐 여기서 인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막 서울로 간다든가 내비가 없으니까 길을 잃으면은 내려서 마을에 풍산을 가야 되는데 풍산은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하면은 이쪽으로 해야 풍산을 갈 수가 있다 이러거든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아, 북한에 이거 있으면은 뭐 운전수들 너무 행복하죠. 북한에도 외제차가 좀 많아요? 벤츠가 있습니다. 벤츠 지금 앞에 있는 이런 벤츠도 있고요. 넥서스가 있고요. 일단은 외제차들을 벤츠를 제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혹시 한국차도 많아요? 한국차도 저런 현대 마크가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한국차인 줄을 몰랐죠. 지금 와서 알았던 거죠.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탄 차가 있어요 도로에 그 차를 추월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 추월하면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김정은 차가 아니래도요. 노당 책임비서 차들 같은 경우는 넘버가 727이에요. 그런 간부 차는 그 차도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 차를 어떻게 추월을 합니까? 추월해도 그럼 전화를 해요. 교통에다가 야 저 넘버 불러주면서 뭐가 이렇게 했다면 그럼 바로 교통지대가 출동을 해갖고 그 차를 그냥 쳐 엮는 거죠. 그런 거는 저는 한 2번 정도 봤고요. 아 그래요? 예. 오늘 라면을 2개 먹을까 그러면은 2개를 가지고 가고요. 무조건 2개고 달걀을 제가 좀 가져갈게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손을 좀 씻고 라면을 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라면도 처음에는 많이 좀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매운 거를 좋아하거든요. 짜고 맵고 참 취향이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국물 있는 것보다는 이런 볶음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요. 네. 매운 거 근데 아예 잘 드세요? 저는 그냥 아무데 가서나 뭐 마라탕도 제일 매운 거. 평소에도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자주 즐겨 드세요? 예, 저는 그냥 편하게 뭔가를 먹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간단하니까요. 그냥 불닭을 이렇게 먹습니다. 한국 와서 그럼 제일 처음 먹어본 라면이 어떤 거예요? 참깨라면, 뭐 신라면 여러 가지 뭐 일방적인 거는 많이 먹었고요. 옛날에는 볶음면을 많이 먹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 매운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냥 불닭만 계속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불닭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넣어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네, 저는 막 소시지랑 있으면 막 소시지 막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어서 먹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게딱지장을 이거나 가져왔거든요. 이게 좀 라면에 넣어 드시면 또 맛있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아 진짜요? 네, 혹시 해산물 좋아하세요? 아 옥수수 좋아하죠. 이 양념장 같은 거예요? 한번 열어서 드시면 좀 꾸덕꾸덕한 아마 양념일 거예요. 게여가지고 뭐 게장 같은 느낌 나네. 맛이 그리고 게 안에 뚜껑 딱 따서 그 맛이 제대로 납니다. 맛이요? 겁나 맛있는데? 저는 이거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가? 이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데요. 이거를 네. 저 같은 경우는 김치랑 밥이랑 그냥 이렇게 버갖고 밥에 그냥 말아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밥이랑 네. 아 근데 여러분 저 그렇게 잘 먹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 너무 먹방을 했네요. 아 강세계가 추천하는 대게 딱지장입니다. 입맛이 다 달라가지고요. 어른들은 뭐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 아 매운 거 좋아하세요? 피디님? 저도 매운 거 좋아합니다. 냄새는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세상에 없는 맛을 먹을 겁니다. 제가 저거를 넣어보겠습니다. 불닭 맛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이러면. 이게 지금 오늘 불닭은 불닭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 불닭 라면입니다. 새로 나왔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먹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맛을 낼지.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뭔가 진짜 새로 나온 신메뉴 같은데요. 아 근데 빛깔은 안 좋네요. 안 좋은데 맛은 기대가 됩니다. 못 먹어봐가지고. 맛있습니다. 네, 그냥 잡으려고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다른 맛이 나요. 향이 진심으로. 그럼 북에 계실 때 학생 때나 이럴 때 좀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K-팝 이런 것도 혹시 많이 접해 보셨어요? 많이 봤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도 항상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주머니에도 뭐 USB 가지고 다닌다던가. K-팝 아이돌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빅뱅이 유명한지 모르죠. 그냥 듣기만 하지. 몰라요. 그냥 노래가 좋으면 난 너를 사랑해. 이게 빅뱅 맞잖아요. 네. 맞죠? 그게 이제 원래 있던 곡을 리메이크한 거긴 한데. 아 그래요? 네. MP3가 있거든요. 네. 거기 고향에서 듣던 노래가 다 있어요. 트로트, 발라드, 뭐 총 맞은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승기님의 나랑 결혼해 줄래, 자전거 탄 풍경, 뭐 그 옛날 노래 감성들이 있는 거랑. 유명은 누가 더 유명한지 저희 쪽에서는 알 수가 없고. 생각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이런 노래나 매체를 접할 수 있죠.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죠. 제 고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막 100% 90%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봤고, 가깝지 않아도 어차피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형님, 누나를 걸쳐서 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퍼져 있다. 영화도 뭐 사실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사랑의 불시착 18년도에 나왔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18년도에 방영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좀 늦죠. 빨리 보면은 한 6개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뭐 총살도 한다 뭐 그러는데 총살하는 것 못 봤고요. 아예 한국 드라마 보고. 대신에 뭐 감옥에 가고. 저도 감옥에 갔었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 빵에서 조사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고아였잖아요. 근데 할머니하고 산다는 이유로 조사도 걸치지 않고 바로 빵에 처했더라고요. 그때가 있으니까 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한국에 좀 가야겠다. 거기서 그런 생각이 많이 컸던 거예요. 전에부터 뭐 한국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오라고 해도 올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 빵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빵 커져갖고 그게 계기로 해갖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켜놨다가 청소를 해야 하니까. 아 원래 이렇게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는 편이세요? 예, 먹고서는 바로바로 해야죠. 아니면은 뭐 다음날에 하면은 좀 귀찮잖아요. 북에 계실 때 아까 축구 선수를 좀 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이게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오늘 잠깐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어떻게 실력 네. 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없고요. 기교적인 거는 못하지만 고아원 생활하던 꽃집이가 축구 선수를 했냐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축구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만에 지금 볼을 차시는 거죠? 1년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 있는 게 그래도 기초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 생활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2개 학년을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사회 나와서는 한 4년 정도 또 열심히 축구 선수 했죠. 오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년마다 1반부터 7반까지면은 무조건 7반이 축구반이거든요. 근데 그 축구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축구 선수들이 있고 농구 선수들이 있고 배구 선수들이 있고 해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모아놓은 반이 있어요. 그렇게 학년마다 있습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이거 안 되는데요 이게? 야 열심히 하다 보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야 이거 근데 이거 뭐 어떤 거를 해야 이게 축구 선수 티가 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막 네이마르가 뭐 이렇게 돌린다거나 이런 거를 못했고요. 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런 기술 자체가 고향에서는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현역 때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었어요? 어릴 때는 공격수였고요. 마지막에 굳은 자리가 센터 수비. 아 센터백이요?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나요? 기본기가 중요하고 시야가 중요하고 킥을 잘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어떤 거 이거 기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랑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제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이렇게 하면 선수예요? 잠시만요. 이거 오랜만에 갖고 이게 오랜만에 차가지고요. 북한에서는 이런 축구 용어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패스를 연락 여기는 패스라고 하는데 거기는 연락 골키퍼 문지기 롱 패스도 긴 연락 막 이렇게 하나요? 그럼? 예, 길 연락이죠. 한국말로 쓰는 거죠. 길게 보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긴 센터백을 중앙 수비 우리는. 왼쪽을 뭐라고 하죠? 윙백? 풀백?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어디 슈팅 한번 오랜만에 좀 해보시나요? 아니 이거 야. 원래 골 문대에서는 보면은 다 발 안쪽으로 차는 거 아니에요? 해갖고 이렇게 차면 재미가 없는데. 골키퍼 시점에서 한번 찍다가 빠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게요 그냥. 넣긴 했죠. 등으로. 어우야. 처음에 두 번 쳤던 거는 페이크죠? 지금 아예 아까랑 임팩트가 다른데요? 선수가 아니라면서요 여러분들. 근데 북한 이게 실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2군에서 차고 왔다고 해도 근데 저는 뭐 못 찬다고 생각 안 하고요. 뭐 어디 가서 그래도 제 앞치는 합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팀 젊은 친구들하고랑 찼었는데 뭐 젊은 친구도 잘 차더라고요. 뭐 선출도 있고 한데 그래도 가서 뭐 형들이랑 계속 부르는 거 보면은 그래도 내 위치를 차지하니까 부르겠죠. 근데 축구를 어느 순간에 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적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설레네요. 이게 뭐를 보여주자니까 뭐를 옛날에 한 것들이 많았는데 없네. 제가 한번 뺏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뺏을까요? 예? 옆으로 빼는 건 안 되죠? 그러면 예? 와! 이렇게 알까기는 미안합니다. 이 알까기 하면 한국 욕하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차갖고 근데 이것도 100개도 못할 것 같은데요? 오야 야 최대 몇 개까지 보셨어요? 500개 넘게는 해봤습니다. 이것도 리프팅 훈련을 하나요? 훈련을 하죠.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하루 종일 이거. 그때는 막 이 감각이 없으니까 막 앞으로 튀고 막 옆으로 막 튀거든요. 그러면은 전날 같은 경우는 10개 하고 집에 가라. 10개 못하면 퇴근을 못해요. 처음 못할 땐 10개도 힘들잖아요. 힘들죠. 5개도 힘들죠. 그런 식으로 강제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10개 그리고 20개 어느 순간에 발등으로 이렇게 하던 거를 또 발 안쪽으로 시켜요. 하나 둘 이렇게. 이게 자기 하듯이. 예. 오늘은 이거 10개 내일은 이거 10개인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또 다음 날에는 이렇게 외축을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되네요.
뭐 일단은 그리고 또 무릎으로도 또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안 되네요. 와 이렇게 떨구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거 오랜만에 해갖고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본주면은 주전이 되고 막 이런 얘기 했던데. 사회 나와서는 그런 건 없었고요. 학교 때 경기들이 나가면은 저보다 못하는 애가 선출로 나가. 그런 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조금 편안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발이 익으셨어요? 네, 조금 괜찮은데요, 이거? 으아. 저는 수비는 어디 가서도 자신 있습니다. 북한 축구 선수를 하면은 연봉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저희 축구팀 같은 경우는 경기가 봄에 한 번 있고 여름에 한 번 있을 때가 있거든요. 축구팀 같은 경우는 숙식을 해주고 그리고 훈련할 때 고기도 막 돼지를 막 잡아서 준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고 그리고 경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은 쌀도 좀 주고 기름도 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도 좀 주고 그런 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월급은 없어요. 단지 경기하기 전에 그냥 잘 먹여준다. 이기면 주죠. 이겨야 우리는 1등을 해야 주죠. 숙식 제공도 뭐 맨날 해주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무슨 3월에 있다. 지금 1월 달부터 2월 2달 동안은 집중훈련을 해요. 그때만 대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때는 저희가 놉니다. 그래갖고 제가 택시 끌고 장사질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럼 진짜 축구 선수에 대한 처우가 진짜 안 좋네요. 안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군이고요. 1군은 또 다르죠. 1군은 대우가 다르겠죠. 한국에서는 그런 소문이 돈 적이 있어요. 북한의 한광성 선수 아시죠? 유벤투스. 네네네. 그 선수가 연봉을 만약 받았는데 200만 원 빼고 북한 정권이 다 가져간다.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에 처음 영상에 가면은 북한 종업원들이 중국에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5천이에요. 중국 돈 5,000원입니다. 5,000원이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그러면은 북한 사람이 와서 일하면 100만 원을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5,000원에서 그냥 3,800원을 정부가 가져가고 북한이 가져가는 거죠. 1,200원을 일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성 선수 똑같은 거예요. 나가서 뭐 한 7, 80%는 국가에 바치고 20%를 내가 가져간다. 가면은 다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착취죠. 착취도 착취인데 사회주의니까 그렇다 하자 만약에. 근데 5대5도 아니고 7대3이나 8대2는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축구 선수도 똑같을 겁니다. 북한 국가대표는 경기에서 지면 아우지탄강을 간다. 이런 얘기 엄청 많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국가대표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이고요. 만약에 뭐 경기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었다 하면은 고향에 들어가서 억수로 욕을 먹고 뭐 그 정도까지는 되겠죠.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사실 보면은 한국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경기를 할 때도 막 좀 거칠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반칙 동작들도 많이 배워줍니다. 만약에 선수가 온다면은 뭐 이런 말 해도 돼요? 고환을 치는 것도 진짜로 막 치는 것도 뛰다가 어깨 싸움 하는 게 어깨를 먼저 놓고 어깨 싸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그러지 않고 그냥 고환을 심판 안 보면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안고 있는데 심판은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배워주고요. 다리 거는 것도 훈련이다. 반칙도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송한데요. 반칙도 기술입니다. 모르면 못해요. 그런 것도 많이 배워준다. 수비수들도 많이 배워줘요. 저희도. 저희 뭐 사실은 수비가 중요한 게 뭐예요? 태클하고 집중력하고 그리고 거리 유지 낮은 자세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이 나를 뚫을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골 안 먹히려면 반칙해야죠. 그렇죠. 반칙을 하죠. 그런 방법이 있죠. 여기서도 반칙을 배워주나요? 저희는 반칙을 너무 많이 배워줘요. 뭐 넘어져도 진짜 뭐 살랑시 딱 맞았는데 심판이 딱 본 것 같다 하면 또 이렇게 막 잡고 일단은 쇼를 하는 거죠. 막 이리 앉아있고 그럼 막 손을 막 와서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막 뭐 이러고 분명히 아프지 않은데 뭐 일단은 그러고요. 그리고 뭐 이기고 있는 상황에 뭐 일단은 막 누워서 시간을 끈다든가 공을 막 돌린다든가 그럼 뭐 어느 나라나 다 같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칙쟁이라고 하겠네요, 여러분. 뭐 일단은요. 북한에서도 한국 축구 영상 혹시 많이 보셨어요?
한국 영상은 솔직한 소리로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가끔씩 뭐 보는데 한국 영상보다도 호나우지뇨나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 그거 있잖아요. 그 영상을 억수로 봤어요. 저희는 그때부터 진짜 네이마르, 메시 두 쪽 그냥 팬이었거든요. 저는 못하니까 그렇게. 다른 나라 리그 영상도 볼 수는 있는 거네요? 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MSN 그거는 레알 마드리드 그렇고 그런 거는 합법적으로 또 보게 된 CDR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영상 같은 경우는 보기는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 한국에는 유명한 선수가 없나요? 박지성, 손흥민. 손흥민 네. 선수요? 북한에서 인지도는 어때요? 저 때는 못 봤습니다. 본 사람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영상이라고 뭐 축구하는 걸 보긴 했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네요. 한국 축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억수로 좋아합니다. 황희찬 선수도 저는 축구를 다 챙겨보거든요. 한국 선수에 대한 소식도 잘 모르고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호나우지뇨나 메시, 네이마르, 호날두 그냥 인기가 대단하죠. 그 경기들도 라이브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죽어도 그럴 수는 없고요. 다 떠도는 영상으로 본다든 녹화본으로 보는 거죠. 해외 리그 녹화본도 있잖아요. 토트넘 경기, 한국 선수가 있는 클럽 경기는 뭐 유독 안 보여준다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토트넘 경기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아마 없을걸요? 일부러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까요? 한국 선수가 있어서. 그거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 한국 선수가 있으면 안 보여주겠죠 아마도. 그런 게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럼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축구 클럽?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거기서 대세입니다. 축구 자체가 북한에서의 축구의 인기는 어때요? 저희는 축구가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인기를 보면은 축구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배구, 농구보다도 이런 큰 공을 넣고 작은 공을 봤을 때 여기는 골프도 많이 치잖아요. 제일 인기가 많은 게 탁구를 제일 많이 쳐요. 그래서 올림픽 같은 데 나와도 북한 선수들이 되게 잘. 아 그런가요? 저희는 탁구가 어릴 때부터 한 7살 때부터 배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50%는 탁구를 좀 쳐요. 탁구가 생활 스포츠고 당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흔한 운동이잖아요. 북한을 말하면 기족 스포츠. 돈이 좀 있어야 들어가서 당구장도 없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탁구장은 억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3구, 4구 이런 개념을 잘 몰라요. 북한 축구가 생각하는 라이벌이 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대한민국이죠. 다 져도 대한민국, 일본은 이기고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보다도 일본에 지면은 더 좀 그럴걸요? 그래도 일단 중국에 지든 상관이 없지만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은 이기고 와야 돼. 그럼 또 한국이랑 경기한다 그러면은 엄청 또 경기 전부터 정신 엄청 바짝하고 하겠네요. 이기면은 영상이 나오는 거고 뭐 지구 뭐 그러면은 영상이 안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일단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죠. 특히 그런 경기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얌체 같은 반칙 이런 게 또 많이 나오겠네요. 아마 한국 선수들이랑 북한 선수들 경기하면은 사실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매너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북한 선수들 같은 거칠게 나오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진짜로. 그때 몇 년 전 경기인데 북한 홈에서 하는 경기였는데 방송이 안 해줬어요. 라이브로 방송이 안 되니까 그때 북한 선수들이 엄청 거칠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비기고 왔어요. 그게 인터뷰가 생각난다. 손흥민 선수가 무사히 온 것만도 뭐 맞죠? 맞아요. 북한에서 하고 있는데 지면 됩니까? 북한에서도 절대 지지 말라고 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응원단도 아마 단체들 같은 게 들어가서 응원을 했을 거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 데는 졌다가는 또 욕을 억수로 먹죠. 들어가서 뭐 아오지 탄강까지는 안 가도 혁명화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지를 먹고 은퇴를 해야 된다거나 단기 뭐 휴식을 취해 갖고 뭐 다른 공장에 가서 일을 뭐 하고 온다든가 이런 것까지 가능한데 경기를 졌다 너네 다 아우지 탄강 가라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랑 북한이랑 축구적으로 봤을 때 실력 차이가 한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제가 비교를 해도 되나요? 제가 뭐 비교할 사람도 못 되는데 기술은 진짜로 떨어지고요. 그냥 뭐 비교를 못 하겠고 단지 하나 저쪽은 단합이 잘 돼 있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를 죽기 살기로 뜁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네요. 그냥 뭐 대한민국 선수들도 다 똑같죠. 근데 애국심이 나는 북한 선수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선수들은 죽기 살기로 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가 그렇게 됐으니까.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자국 선수. 북한 선수 중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선수는 뭐 정대세 선수라던가 그리고 뭐 한강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알았고요. 저희는
북한에서 누가 유명한지 몰라요. 해외에 나가서 뛰는 것도 형들을 통해서 듣지 누가 어떻게 뛰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러면 가끔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네. 오잖아요. 그럼 이 선수가 어디서 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 프로 선수구나 그냥 이렇게만. 네, 축구 선수 무슨 뭐 한강생명 강성이구나. 아 저기 뭐 안복강 체육단이나 뭐 이명수나 저긴 데서 한 명씩 뽑아서 국가대표 만들어서 차는가. 그 선수들이 해외에서 나가서 찬다? 뭐 듣긴 하지만 어디에서 차는지 위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다 어느 팀에서 누가 골을 넣고 이런 거 다 정보를 듣다 보니까. 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없어요. 오늘 촬영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PD님 편하게 해주셔갖고 제가 카메라에 지금 몇 번 안 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여러분 강세계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꾸밈없이 진솔하게 앞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채널 이름이요 강세계입니다. 제 이름으로 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